여러분, 만약 202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? 오늘 한 금융보고서가 제시하는 정말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장 변동성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뜬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만약 그린란드 분쟁이 시장을 붕괴시킨다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? 그렇죠.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끌고 들어갑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보고서에서 가상으로 설정한 이 그린란드 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실제로 시장의 공포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. 자, 여기 CTA 매크로 리스크 지수 한번 보세요. 2026년 초에 이 지수가 그냥 수직으로 급등하죠.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요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.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리스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그 결과요? 바로 나타났죠. 보시는 것처럼 S&P 500이 2026년에 벌어놨던 걸 정말 순식간에 다 토해냈습니다. 이 엄청난 하락이 뭘 의미하겠어요? 바로 예측 불가능한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이 새로운 리스크가 딱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. 보고서를 보면 여러 도화선을 지목하고 있어요. 그린랜드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도 있고, 저 멀리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혼란, 심지어는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시작된 셀 USA 분위기까지 정말 전 세계적인 리스크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시장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요.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로 쫙 갈라지는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보고서 분석을 따라가 보면요, 시장이 진짜 딱 두 팀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한쪽 팀은 승자팀, 여기에는 반도체, 구리나 철강 같은 산업용 금속, 그리고 금 같은 실물 자산들이 있고요. 그 반대편에는 패자팀이 있는데 여기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빚이 많은 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에요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SOXX ETF는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묶어놓은 IGV ETF는 그냥 바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. 승자와 패자의 길이 정말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? 보고서는 이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. 바로 해시태그 양극화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정부는 AI 같은 미래 전략 자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날개를 다는 거죠.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높은 이자 비용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보고서가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도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있다고 주목한 몇몇 기업들, 그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의 스토리는 미래를 향한 엄청난 혁신과 지금 당장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싸움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나 마찬가지예요. 한쪽에서는 로보택시, FSD, 옵티머스 로봇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의 꿈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현실, 그리고 너무 높은 주가라는 리스크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. 바로 이 두 개의 차트가 테슬라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자, 왼쪽을 보세요. 현실이죠. 판매량은 꺾이고 있어요.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. 시장의 기대치, 즉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 위에 있단 말이죠. 이 현실과 기대 사이의 엄청난 격차,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인 겁니다. 자, 다음 타자는 넷플릭스입니다. 넷플릭스의 지금 상황은 마치 체스에서 왕을 미끼로 던지는 아주 위험한 전략, 킹스 갬빗에 비유할 수 있어요.
그야말로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승부수를 던진 거죠. 그 승부수가 뭐냐? 바로 워너 브라더스를 무려 720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수하겠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큰 거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건 도박이에요. 막대한 빚을 져야 하죠. 반독점이라는 규제의 칼날도 피해야 하죠. 심지어 주주들을 위하던 자사주 매입까지 중단하면서 이 딜에 올인하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건 한판 승모인 셈입니다. 그런데 시장은 이 도박을 아주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.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이 거래가 성사될 확률 고작 26%입니다. 4번 던져서 한 번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. 바로 이 엄청난 불확실성이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자, 지금까지 테슬라나 넷플릭스처럼 미래를 건 아주 큰 도박들을 살펴봤는데요. 보고서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당장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도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.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알파벳,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입니다. 알파벳의 상황은 사방에서 포탄이 날아오는 교차포화 속에 갇힌 것 같아요. 한쪽에선 AI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한쪽에선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기업이라는 게 보고서의 평가입니다. 알파벳을 보면 딱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. 제미나이 같은 압도적인 AI 기술, 쑥스푸는 클라우드 실적 같은 확실한 강점이 있죠. 근데 동시에 반독점 소송이라던가 치열한 광고 시장 경쟁 같은 약점도 분명히 존재해요. 이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것, 이게 바로 알파벳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이 슬라이드의 보고서가 말하는 가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왼쪽 차트부터 보시죠. 주가 수익 비율, 즉 PRE가 역사적으로 거의 최저점에 와 있어요. 정말 싸다는 거죠.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.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68%나 구글이 최고의 AI 모델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이 회사의 근본적인 기술력이 제값을 못 받고 있다. 즉 저평가 상태다.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 보고서가 제안하는 핵심 투자 전략들을 알기 쉽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표가 바로 2026년 투자 플레이북의 핵심 요약본입니다. 먼저 큰 그림, 거시적인 테마를 보면 양극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. 그리고 개별 기업을 고르는 미시적인 테마를 보면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한데도 싼 기업,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곳, 그리고 시끄러운 무역 분쟁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4가지 핵심 해시태그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해시태그 양극화, 기회를 포착하는 기준인 해시태그 밸류에이션 매력, 실제 행동 지침인 해시태그 저점 매수,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보는 해시태그 AI 설비 투자. 이 4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? 다가올 2026년,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